위로 갔는데 바로 위에 그 픽스 윙 드론이 있었던 거예요. 입찰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넣다 보면은 정말 안 좋은 거. 니네 이따로 만들 거면은 스웜 그냥 5대가 아니라 한 100대 아니면 1000대.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된다면은 반갑습니다. 락세용 이근래입니다. 작년 12월 26일 북한 드론 침범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특별한 전문가들 초청했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세아 무인항공 교육원장 서일수라고 합니다. 한국 드론 집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교육원과 드론 제조회사들 관할을 하는 임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진만 교수입니다. 락시 체련에서는 처음 뵀는데요. 저는 특전사에서 복무했고요. 예비역 상사입니다. 현재 아세아 항공전문학교에서 항공보안 계열 특전부사관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 드론 전문가시고 그리고 드론 방어 전문가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작년 12월 26일이죠. 10시 20분경에 그 북한 무인기 5대가 남하해서 한 대는 한강 수역을 따라서 용산까지 왔다는 보도가 있었고 나머지 대는 김포, 강화 쪽으로 빠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런 드론, 그런 기종이 예전에도 침범했나요? 아니면 새로운 모델? 기존에도 침범을 했었죠. 13년 백령도 파주 때도 했고 네. 지금 들어온 무인기는 정확하게 이제 잔해가 씹히라고 예전에는 다 잔해가 회수가 됐기 때문에 네. 형체를 알 수 있었는데 방연 계열 쪽의 무인기라고 보이고 그런 것들이 17년 성주 사드 무인기랑 가장 좀 많이 흡사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도 갔다 왔잖아요. 네, 네.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나라든 드론을 네. 많이 활용하고 네. 있는데 적 드론이 한 5대가 침범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미국 친구도 한국 들어와서 컨설팅을 같이 저랑 했는데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냐? 왜 그걸 격추를 못했냐? 제일 문제는 이제 드론 탐지가 네. 어렵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쓰는 드론들이 되게 작거든요. 레이더를 반사할 수 있는 반사면이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반사할 수 있는 뭐 금속 부피라든가 적다 보니까 일반적인 레이더를 잘 안 잡히는 거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준비가 약간 덜 된 상태에서 저희가 좀 당한 거죠. 그거는 사실입니까? 용산 근처에 이제 대통령 그 건물 그쪽으로 ISR 정찰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것도 정확하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지 네. 회수를 못했지 않습니까? 격추도 못했고 네. 얘들이 한번 집어넣어 본 거죠. 다음에 똑같은 작전을 시행할 때 야, 이 지역은 가니까 그냥 통과가 되더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점검 차원에서 수행한 게 1차적인 목적일 거고 지금 이근대님 얘기하신 그 부분은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거죠. 테스트 하는 거죠. 네. 우리 그 임무 수행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는 뭐 대응을 아예 못한다. 대응을 좀 아예 못했다기보다는 좀 부족한 대응이 있었죠. 합참에서 발표하기는 이제 전방 1군단에서 운영 중인 이제 국지 레이더에서 네. 전국 레이더 탐지를 했는데 문제는 그걸 다시 C2A 체계로 넘겨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느렸었고요. 판단이 느려가지고 그러면 판단하는 동안에 이미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 하드킬이라고 해서 뭐 미사일이나 뭐 총기를 사용해서 격추시키기 너무 늦은 거죠. 합창에서 말한 대로 좀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산들이 투입했죠? 그 대응하기 위해서 기종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앞에 깔려 있는데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아파치 네. AH-64 기입됐었고요. 네, 참고로 아파치는 엄청 뛰어난 헬기입니다. 미국제 공격 헬기.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AH-1. 네. 이번에 S가 투입됐는지 F가 투입됐는지 모르겠지만 S와 F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아마 F였다면은 그 조종사 헬멧이 있어요. 헬멧을 보면은 헬멧을 보는 방향으로 이 기관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투입됐던 게 나중에 이제 500MD 디펜더 헬기에다가 제민건 있죠. 당시 사용할 때 제민건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다른 제품이고요. 네. 제민건은 원래는 일반 드론과 이제 오퍼레이터 간의 전파를 차단시켜서 교란해서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뭐 추락이나 네.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고정익 같은 경우는 다양해요. 네. 그냥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GPS 수준을 찾으려고 막 헤매는 경우도 있고 신호를 잡으려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건 이제 추락만 하는 건 봤는데 만약에 이 드론이 여기 있는 이런 드론처럼 우리 나토에서 쓰는 드론처럼 그 대형 드론이라면 뭐 지형 탐지 레이더,
지형촌 레이더를 가지고 GPS 초령 없더라도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아직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이즈도 작다 보니까 그 기술까지 늘 여력도 안 되고 넣다 하더라도 굳이 그 자기들이 그 기술을 확보했다고 네. 홍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북한이란 큰 적이 있는데 그걸 5대를 못 막았다면 만약에 얘네들이 의도로 공격을 한다. 스웜 그냥 5대가 아니라 한 100대 아니면 1000대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한번 네. 사우디아라비아 종시설에서 이제 후티 반군이 네. 2번인가 3번 한 번에 보내가지고 네. 첫 번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반공망을 무력화시키고 네. 그냥 미사일로 막았는데 이미 미사일 다 썼으면 다시 채워잖아요. 안 채운 상황에서 또 날려보내니까 종시설 다 박살났죠 그때.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된다면은 제 생각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 군집이면 레이더에 탁 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지 레이더 잡히기 전에 우리 공군 MCRC가 잡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의 경상으로 미그도 봤지만 근데 드론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드론이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드론을 보면 일단 첫 생각이 좋댔다 이런 생각 나잖아요. 근데 이 드론이 일단 첫째는 무슨 드론이 잘 몰라요. 일단 그냥 순수하게 ISR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정찰기. 두 번째는 폭격 유도하는 거. 그걸 이용해서 이제 포를 쏘더라고요 우리한테. 그게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폭. 네, 자폭 아니면 뭐 수류탄부터 뭐 다른 큰 폭이야. 근데 제가 직접 봤던 드론들이 북한 드론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아예 그냥 픽스드 윙 있죠. 러시아 제품이 올란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내려온 거랑 비슷해요. 요새 전쟁이라는 게 진짜 드론 워페어를 제대로 느꼈어요 이번에는. 실제 작전 사례 우리가 어떤 표적을 찾으러 들어갔어요. 그게 탱크였는데 위로 봤는데 바로 위에 픽스드 윙 드론이 있었던 거예요.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어택 드론처럼은 안 생겼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제 퓨 이제 대포들이 날아오기 시작한 거죠. 저희 팀원들이 이제 다행히 다 꼼짝하지 않고 다 이제 공기를 잡고 그리고 제가 승인해가지고 그 미사일 쐈어요. 탱크는 죽였어. 근데 또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죠. 대포가 계속 날아왔죠. 쉬지도 않고. 근데 그게 하나의 드론 용도입니다. 드론은 폭격을 유도를 해요. 그럼 그 드론 어떻게 했어? 그 드론 스팅으로도 못 쐈어요. 이게 타겟 락크가 돼야 되는데 타겟 락크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못 잡았죠. 북한 드론이 들어왔을 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우리도 드론을 많이 갖고 다녔는데 소형 드론 있죠. 손바닥만한 드론. 우리 드론들이 가끔 모핑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 기지 근처에 무슨 버블 같은 게 있어요. 재밍하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드론들이 가다가 이제 비행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왜 없는지 또 궁금해요. 없진 않은데 이게 세부적으로 말하면 뭐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경호실에서 많이 썼어요. 경호실에서 AIP 이륙할 때 다 재밍되고 착륙할 때 재밍되고 그것처럼 그런 기능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해외 파병 부대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DMZ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심지어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왜 계속 안 돼요? 통신이 안 되니까 통신이 다 마비돼 버리니까. 아 통신이 네. 안 되니까. 근데 그 사용 주파수가 따로 걸릴 수 있긴 하지만 또 문제는 이름만 뭐하지만 국방비가 모자라요. 북한 들어온 그 기종으로 따지면 이런 재밍 시스템이 더 좋아요? 아니면 컨벤셔널 그런 미사일 체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재밍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빨리 사용할 수 있고 네. 언제든 이제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밍거리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큰 단점이 근데 사거리가 될 것 같아요. 출력마다 다른데 제품마다 다 달라가지고 우리나라는 전파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 전파법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북한 애들은 전파법을 준수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북한 지역으로 하는데 왜 전파법을 준수해야 되죠? 출력을 세게 하면 10km 나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도심지에 놓을 때는 그게 민간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방에다 보면 그걸 우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예외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강해요. 상황이 터질 때까지 별로 신경을 안 써. 대비를 하지 않고 뭔가 사건이 터져야만 한다는 게 좀 약간 안타까워 보이죠. 그게 참 안타깝죠. 지금까지 뭐 우리 슬픈 사례들 보면 세월호 이번에 이태원 사건 막 항상 상황이 터지고 나서 아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아마 예전부터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근데 별 신경 안 썼다는 거지. 그래서 이 돈 문제도
야시경 하나 사는 거 옛날에 그 사고 야시경 처음 나왔을 때 하나에 8천만 원 넘었어요. 한 대가. 제가 그걸 이제 보고 했을 때는 이 새끼 미친놈이구나. 무슨 한 사람한테 8천만 원 야시경을 사주냐? 근데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갖고 지금 유리티 쓰고 있지, 예. 채용칠 쓰고 있지, 경특 쓰고 있지. 이 마인드 문제도 있고 또 이 생각 문제도 있지만 예. 항상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장님, 오늘 진짜 많은 얘기했고 그 또 정말 솔직한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도 되게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저는 이제 드론 쪽에 전문가 입장으로 이렇게 원장 자격으로 나왔지만 제가 실험했던 걸 기반으로 해보면 국내에 뭐 담스테크도 있고 뭐 여러 개의 기업이 있지만 그런 업체에 한정 짓지 말고 좋은 제품들을 갖다가 비교하는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적은 예산으로 적시적소에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게 비용 효과면에서 좋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럼요. 간에 국내외 구분하지 말고 좋은 기술을 가져다가 먼저 선테스트를 해보자. 그리고 나서 네네. 그게 필요한 곳에 분석된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면 다음에 북한군이 넘어오면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본때를 보이지 그렇죠. 않을까. 뭐 이렇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거 보고 싶습니다. 북한 드론이 만약에 5개 날아갔으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붐 5대 파괴 그게 군사력이잖아요. 네. 꼭 그런 결과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요? 저도 원장님 의견 거의 비슷한데요. 예전에 폴란드에서 그 자주포 크랩을 만들 때 사체를 우리나라 K9 자체로 썼어요. 네. 왜 썼냐면은 자기네 방사차 있지만 니네 이따로 만들 거면은 네. 더 좋은 거 쓰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걸 쓴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굳이 국산을 내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도 많지만 뭐 입찰이라는 거 할 때 네. 입찰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넣다 보면은 정말 안 좋은 거. 저 예전에 저희 모부대도 그렇고 그런 것도 막 들어와요. 뭐 알성부터 들어옵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시험하고 테스트해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거를 실사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그 좋은 제품을 싸게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막 비용 맞춰가지고 여기에 단가 맞춰라 이런 거를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만이라도 좀 빼서 네. 따로 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안보 발전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뵈죠. 아마 또 드론 교육을 받으러 갈 것 같아요. 오케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락스 형 이근대우였습니다. 아세아 무인항공위원 서희수였습니다. 정진만 교수였습니다.